전국에 계신 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사뉴스TV가 대한민국의 그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죠. 천성원에 있는 평강의 집에 왔습니다. 평강의 집은 저하고 굉장히 그 인연이 깊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고 또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들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평강의 집을 책임지고 섬기고 있는 원장 노준호 원장님을 모시고 행복 토크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준호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5월달에 햇빛 보기 잘 하셨죠? 예, 5월 16일 날 한 500여 분 자문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였죠? 이번에 금년에 KTNG 잔디밭에서 했는데요. 작년도도 거기 있었는데. 예. 올해가 15년째인가요? 아니요, 올해 20년째. 20년째, 벌써 20년째였던가요? 예. 제가 올해만 못 오고 예, 다 오셨는데 그래서 금년에만 못 오셨어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 햇빛 보기 행사에 매년 와서 행복 특강을 했습니다. 그 뜨거운 잔디밭에서.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박수 많이 쳐주셨다고요. 우리 이 햇빛 보기 운동은 평강의 집이 진행하는 1년에 매년 5월달에 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대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날만이라도 햇빛을 좀 보게 해주자, 그런 취지를 하는데, 원장님 그 햇빛 보기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을 거예요. 어떤 점이 있던가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20년 동안 해오면서 그 장소라든지 이런 섭외가 가장 어렵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나가서 아이들하고 봉사자들하고 또 이제 아이들하고 봉사자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좀 즐기고 쉴 수 있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네. 그래도 20년 동안 꾸준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직까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번번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주도에서도 막 몇십 명씩 와서 네. 야, 그 항공료하고 체류비하고 꽤들 텐데 참고 자기들이 그 예. 자비량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주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원장님 같은 이런 시설에 계신 근무 직원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사실 이런 시설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행복 헬퍼, 자원봉사자, 그런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평강의 집 이 홍보물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시설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평강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가장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63명 정도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3명. 예. 야, 그 한 명 한 명의 장애를 대소변을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분들인데 63명이면 야, 그 인력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인력도 직원들은 지금 한 38명 정도. 38분이 38명이 교대로 63명의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대소변 처리도 안 되는 그 장애인들도 있고 또 이제 스스로 행동이 가능한 친구들도 있고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그 장애인들 처음과 끝을 같이 한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거든요. 평생을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마지막도 또 이곳에서 저희들이 지켜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보기로는 우리 평강의 집 선생님들이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보살피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병약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약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생명을 달리하고 천국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의 장례식도 제가 참관해서 보면서 그 가슴 뭉클한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원장님도 보셨겠지만 그 선생님들이 그 작은 아이의 그 장례식을 어른들 성인 장례식 못지않게 청중하게 아주 최선의 그 예의를 갖춰서
장례식을 끝까지 잘 이렇게 치른다는 거. 두 번째는 장례식을 할 때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기독교식이니까.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 그 선생님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모습을 내가 봤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사회복지법인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인간적인 따뜻한 사랑을 갖고 케어하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 저는 뭐 서슴지 않고 제가 1999년부터 16년 동안 지켜본 평강의 집이다. 그리고 평강의 집이 함께하는 여기 천성원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원장님으로 언제부터 하셨죠? 2003년도에 원장 발령. 벌써? 예. 그러면 13년째? 예. 이야, 세월이 참 빠르다, 그죠? 예. 저도 그렇게 된 줄 몰랐는데. 벌써 따져보니까 그러시군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나랑 이제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평강의 집이 어떤 운영 목표가 있죠? 저희들이 이제 원훈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그 해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밝고 맑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밝고 맑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예. 그런 이제 원훈을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시설, 일반적으로 보면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시설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다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또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그런 일반적인 가정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시설을 제가 뭐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경험은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 평강의 집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이 방을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여기 평강의 집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 네. 직원,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 그 어떤 구별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야 정말 가족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그냥 편안해요. 그죠? 어떤 뭐 시설이라는 게보다 진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그 목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무슨 특별하게 누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이제 사는 아이들 중에 돌이 되기 전에 온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100일도 되기 전에 온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 우유병에 우유 타가면서 먹여가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대학교 보내줍니까? 전공과라고 그래서 이제 직업교육을 하는 이제 대학교 과정 비슷하게 이렇게 직업 과정이 있는데 그 나이 또래로 따지면 전문대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예. 따져 보니까 그 아이들이 돌 되기 전에 왔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이제 뭐 졸업해서 일반 작업장에 취업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 집이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2015년도에 발행된 하늘소리라는 이게 월간지죠? 개간지입니다. 개간지입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 분기별. 예. 분기별 나오는 이 잡지인데요. 이게 여기 있는 이 휠체어 앉아 있는 분의 그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 친구가 황병훈 씨, 황병훈 씨인데 늘 스마일맨입니다. 근데 나는 이분 볼 때, 야 이게 꾸미는 얼굴이 아니거든. 이분의 항상 모습이 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시설 자체가 또는 삶의 그 생활 자체가 편안함을 주고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와서 지금 우리가 행복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에 계신 강사님들 우리가 행복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그냥 뜬구름 잡는 행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행복 토크쇼를 자꾸 열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가 필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대전에, 대전 대화동에 천성원이 있습니다. 그 천성원 가운데 평강의 집이 있습니다. 평강의 집에는 63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케어하는 우리 이 노준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강의 때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 살만하는 이야기, 아마 이 평강의 집 이야기를 좀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평강의 집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있죠. 예. 그 사업들을 좀 원장님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치료 요양 보호 사업이 가장 큰 거고요. 치료.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 네. 근데 가장 이게 형식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해야 될 주된 고유 업무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업명을 가지고 하는 게 치료 요양 보호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그 밖에 다른 이제 후원이라든지 자원봉사를 받아서 외부 사회 적응 훈련들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는 가장 살고 있는 집이라는 개념의 그런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집이라는 개념으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아이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들어오실 때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평강의 집에는 현판이 없습니다. 예. 맞다. 예, 맞아요. 예, 현판이 없어요. 예, 평강의 집에 현판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내가 내 집에 살 때 내 집에 크게 현판을 걸어놓고 살지는 않아요. 그랬죠. 예, 문패 붙이거나 요즘 아파트 살면서 문패 없이 번호만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여기 사는 아이들은 여기가 집이거든요.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여기가 내 집입니다 하고 크게 현판을 건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의아스러운 일이고 해서 현판을 걸지 않고 조그맣게 문패식으로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이 그냥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또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가는 집 이렇게 보여졌으면 하게 저희들이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평강의 집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원장님이 늘 이야기했던 게 어떤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의 기본은 따뜻한 인간애. 뭐 이런 쪽에 그런 그 운영 철학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운영위원들이 5분이던가요? 예. 우리 우송대 교수님하고 시청 공무원하고 구청 공무원분하고 변호사분하고 그다음에 또 삼성생명의 부장님으로 부장님 계신 계신 분하고 분하고. 지금 예.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또 원장님이 일일이 또 보고를 하시고 예. 그래서 어려울 때에는 운영위원들이 또 예. 힘을 합쳐주고 그래서 평강의 집이 또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고 말이죠. 평강의 집의 원장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미담이나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미담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예. 이제 자원봉사 오시는 오늘도 잠깐 들렸다 갔는데 자원봉사 제 가장 생각나는 친구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뭐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고 있으니까 친구라고 하긴 뭐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봉사를 처음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봉사를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봉사활동 점수를 20시간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봉사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와서 우리 이제 병훈이 형하고 성구 형하고 이렇게 같이 봉사를 하면서 친해지고 또 이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도 계속 봉사를 오고 또 고3이 됐을 때도 주말에 한 달에 한 번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봉사를 와요. 니네 한 달에 한 번 쉬면 놀러 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여기 와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김밥 싸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던 친구가 대학교 입시를 보면서 갈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회복지과를 가고 싶은데 솔직한 얘기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말렸어요. 맞아. 예. 월급이
100 몇십만 원. 아니요, 120만 원. 급여는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 처음에 그 친구를 처음에는 말렸어요. 사회복지를 하지 말고 딴 걸 해라. 딴 걸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하고 싶다. 그래도 결국에 사회복지가 갔어요, 그 친구가. 네.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이게 뭐 대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봉사를 오고 졸업하고 평강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 예. 아. 여기 취업을 해서 네. 여기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고 예. 지금은 퇴사해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여자- 친구가 지금도 와요. 예 선생님인가 예. 보죠? 아, 그래요. 그, 전에 그 기억하시겠네요. 조혜경 씨. 예. 간호사. 간호사. 굉장히 성실했죠. 예. 근데 평강의 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성실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원장님 때문에 그런가? 근데 이게 인복이에요. 예. 정말 좋은 일 하는데 좋은 사람이 와야 좋은 일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일 하려고 해도 좋은 사람이 아니면 일을 그르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노준호 원장님이 인복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운 시설에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강사님들도 좀 이렇게 힘을 좀 모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원장님. 대한민국의 이 중증장애자가 몇만 정도 되나요? 저게 지금 숫자로는 어려운데 전국에 이런 그 중증 그 사회복지 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500개, 600개?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예. 중증 시설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아, 되니까 그렇군요. 그 수는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중증에 대한 그 개념도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와상 장애인들 같은 경우들 누워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쉽게 얘기해서 누워 있는 친구들만 있는 시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섞여 생활하는 곳도 있고 또 조금 저희들보다 경한데 중증으로 인정되는 시설들도 있고 네.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저희들이 잘한다 이런 것보다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수준도 높아지고 또 서비스도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시각이 이제 몇몇 시설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전체가 다 호도되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돼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뭐 이제 우리 여기 보시는 강사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가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 그럼요. 그 예수님도 제자를 선별해 뽑았는데 그 가운데 서성인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꼭 그 하나 둘은 흑마가 끼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체를 보는 그런 관을 가져야지 지역적인 문제를 보고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이제는 뭐 우리 시대에 먹히지 않는다 생각해요. 지성인들은 뭐 이제 크게 어떤 쪽으로 가느냐 이걸 보고 가니까 평강의 집이 지금 몇 년째인가요? 역사가? 96년도에 개원을 해가지고요. 예. 지금 96년도니까 19년, 20년 정도. 아, 그렇군요. 예. 원래 천성원은 이제 우리 노준호 원장님 부모님께서 시작을 하셨죠? 예. 그때 여기가 대전시 대화동은 그 넉마주의촌 아닙니까? 지금 있는 저희 자리는 넉마주의촌은 요 앞쪽이고 아, 바로 앞쪽에. 여기는 이제 대전시도 아니고 대전 대덕군. 대덕군에 있던 네, 맞아요. 회덕면. 공동묘지 자리예요. 아, 여기가 예. 지금 그 여기 전부 공동묘지 파헤치고 지금 진 겁니까?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 원명학교 전부이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내몰린 자리. 예. 말 그대로 죽음의 자리네. 그 남들이 가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시에서 시유지를 못 주니까 예. 줄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해서 이쪽에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5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58년도에. 58년도에는 이제 여기 이 자리는 아니고 삼성동에서 58년도에 시작을 하고 이쪽으로 60년도 중반쯤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그때 노 원장님 아버님, 노 회장님이 연세가 얼마 되셨나요? 처음 시작할 때 18살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18세에 예. 18세에 센터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대학교 다니시면서 이야. 충대 법대 다니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충대 법대를 18살에 다녔단 말입니까? 예, 입학해서 다니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찍 하셨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됐어요. 최신고등학교 나오시고 충대 아. 이제 충대 법대 졸업하셨는데 그렇게 그러시군요. 하시면서 대학교 다니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셨군요. 이제는 뭐, 이 천성원이 대단히 큰 시설이 됐어요. 규모로는 뭐, 여기 한일병원, 신탄진 한일병원, 노인병원, 평강의 집, 온달의 집, 자강원, 또 뭐 있죠? 정화원, 정하원, 원명학교. 예, 그 한일노인사랑 예. 노인 시설들도 있고, 그렇죠. 예. 원명학교가 지금 저 보이는 저 건물인데, 예. 저기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인가요? 유치부부터 고등부, 전공과까지 있습니다. 전공과는 뭘 말합니까? 전공과는 일반적으로 전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취업 진로 지도를 하는 곳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진로 지도를 하고 또 저희가 한 3년 전에 학교 기업을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옆에 학교 기업이 생겨가지고 아이들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카페마루라고 해서 애들 카페마루. 열피 텐데. 예, 커피숍이 생겨서 그 안에서 네. 같이 아. 훈련 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괜찮은 아이들은 또 외부로 또 취업을 나가고. 아주 좋습니다. 예. 야,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과 장애가 없는 분들을 구별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죠. 함께 이렇게 섞여서 예. 좀 부족한 분을 좀 되는 사람이 밀어주고 끌어주는 예. 거기에서 인간미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예. 저 방금 마루, 카페마루. 카페마루. 예. 이런 시설이 좀 많아지면 참 좋겠다 싶으네요. 지금 대전시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카페라고 해서 예. 지금 뭐 시청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시각적으로는 많이 변했어요. 아, 그렇군요.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은 제도라든지 음. 또 이런 뭐 기업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원장님, 시간이 많으면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나도 평강의 집에 자원봉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리가 좀 있는 분들 어렵겠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떻게 그 자원봉사 신청을 할 수 있죠? 우선은 저희들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고 원하시는 날짜를 정해서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예약을 받고 그 시간에 오셔서 할 수 있는 일들 자원봉사라는 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길게 뭐 하루 종일 와서 뭐 옛날처럼 이불 빨래를 해야 된다. 또 뭐 기저귀 빨래, 손빨래를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요새는 세탁기들이 하거든요. 아, 대부분 오시면 가장 좋은 거는 저희들이 봉사 오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짧아도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63명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계신 아이들은 한 13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아이들은 부모님 없이 고아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기아로 발견돼 여태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람하고의 만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물질적인 봉사, 노력 봉사 다 중요하고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값진 봉사지만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봉사는 짧더라도 정기적으로 이 아이들하고 계속 부딪힐 수 있고 맞아요. 만나줄 수 있고 맞아요.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봉사들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의 봉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봉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봉사 중에 가장 좋은 봉사는 가족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엄마 혼자 오고 아빠 혼자 오고 이런 그런 봉사가 아니라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부모님들도 아이를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또 아이도 내 부모님, 내 엄마 아빠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평강의 집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팀이 한 대여섯 팀 정도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뭐 길게는 뭐 한 7, 8년 이상 계속 아무 소리 없이 계속 하시는 분들인데 가장 인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봉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인데요. 강사뉴스 TV는 우리 등록된 언론사니까 네. 혹시 추후 연말이나 이럴 때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표창장도 줄 수 있어요. 네. 강사뉴스 TV가 선정한 네. 행복 멘토, 뭐 행복
봉사자 이런 상을 있으면 혹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평강의 집에는 자원봉사자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기 있는 직원들은 24시간을 나누어 쪼개서 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때로는 심신이 지칠 때도 있거든요. 그때에 자원봉사자, 발런티어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좀 힘을 보태주면 큰 힘이 되겠죠.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은 대전에 042-620-8712번 620-8712 자막 쫙 나갈 거예요. 평강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좀 마치자고요. 다음 기회에 우리 노준호 원장님 또 모시고 행복 토크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 원장님 바쁜데 퇴근 시간 붙잡았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 토크쇼의 메인 앵커 김용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